예, 이 보신 것처럼 빠르게 북상 중인 초강력 태풍 흰남노 관련 소식 저희가 기상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의 현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 방안 무엇인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이용재 국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태풍 흰남노 지금 언제까지 어디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까? 네, 지금 현재 제주도 서귀포 예. 남남 서쪽 약 480km 정도까지 북상을 했거든요. 예. 자, 이 태풍의 반경이 약 한 420km 정도 되니까 예. 곧 이제 서귀포 그 제주도 남쪽은 제주도의 강풍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번 태풍이 이제 국내에서 가장 강력했던 태풍으로 기록된 사리와 또 매미와 비슷하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그렇습니다. 태풍의 이제 위력을 표현할 때 중심 기압으로 표현하는데 그 태풍 59년 태풍 사라, 2003년 태풍 매미, 2016년 태풍 차바 이런 태풍들이 진로가 비슷합니다. 이번 흰남노와 제주도 동쪽을 중심이 지나고 남해 바다를 지나서 경남 남해안 어딘가로 상륙하는 그러고 이제 울릉도 독도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때 과거 태풍들이 중심 기압이 대개 한 950 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자, 이번 11호 태풍도 그와 비슷한 성격으로 보여서 그때 과거에 나타났던 그 현상들, 그런 강풍, 폭우 이런 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자, 저희가 이제 초반에 이제 뉴스를 전해드릴 때 지금 바람이 영향이 콘크리트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다. 그리고 사람이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위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이 예측되는 게 나무가 뽑힌다든지요. 가지 부러지는 건 아주 흔한 일이고요. 심한 경우는 걸어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뒤집힐 수도 있을 정도의 엄청난 강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태풍 오고 그러면 유리창에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테이프핀 같은 거를. 그런 게 도움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해안 지역 같은 경우, 우리 특히 이제 굳이 지역을 거론하자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 이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태에서 이제 태풍이 오게 되면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우리가 이제 빌딩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벤츄리 효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풍속 40이었다면 그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거의 2배 이상 풍속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건물들에 있는 부착물이라든지 유리창 깨지는 것이 발생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간판 같은 것도 미리 떼놓고 그래야 그래서 되겠네요? 미리 좀 고정시키는 이런 간판이나 돌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제주 이제 현재 태풍이 남남서쪽, 서귀포 남남서쪽 500여 킬로미터 부근에 480km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주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태풍 경보가 발효될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에 특히 피해를 많이 줄까요? 이 태풍이 거칠 거 없는, 마찰이 없는 바다를 지나서 처음 만나는 게 제주도거든요. 더군다나 제주도 옆을 중심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또 중심 부근에 가까우면 강풍권이 아니라 폭풍권이거든요. 초속 25m 이상에 부는 강한 바람이 한 150km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가장 어디가 영향을 받느냐. 우리나라 거의 서울은 조금 태풍의 중심이 부산, 경남, 남해안 상륙할 때 한 400km 약간 벗어나 있죠. 서울, 부산이 거리가 한 470km 정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지만 자,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또 강원도 동해안 여기가 더 강풍권에 가깝고 충청도 역시도 이제 좀 벗어나지만 강한 바람과 많은 비 예상이 되고 경기 남부도 역시 그 강풍권에 들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 정도의 진로면 거의 전국에서 그 피해가 우려가 되고 다만 이제 중심에서 가까운 지역이 더 큰 피해가 날 겁니다. 바람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라, 루사, 매미 등 최악의 태풍,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졌던 태풍들의 공통점을 보면 가을에 다 왔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 더운 여름 7월, 8월에 더운 공기 속에서 오는 태풍보다 그 상하층이 다 덥거든요, 그때. 8월 달에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접근을 하는데 상하층 다 더운 공기 속에서 태풍이 들어오는 것보다 9월이 돼서 가을이 되면 이미
최근에 선선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더위가 끝나고 그 처서를 시점으로 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이 찬 공기가 덮여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예. 부딪히면 그건 또 사단이 나는 거죠. 폭우가. 그래서 더 많이 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본이 이제 발령이 됐고, 그리고 이제 태풍 대응 수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네.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올렸잖아요. 네, 자,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는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이 위험 단계라는 것은 뭐 관심, 주의, 네. 경계, 심각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 그대로 가장 마지막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를 이제 발령을 한 거고요. 예. 뭐 전투에 비유하자면 심각한 전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단계에서 3단계로 건너뛴 것, 네. 2단계 부분은 이제 건너뛴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내일까지 이제 전국에 흰남노의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데 100에서 300mm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태풍이 오는데 그 양 자체는 그렇게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자, 문제는 많은 곳 400mm 이상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제 기억에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역사상 최고 예상 강수량을 예측을 했는데 예. 많은 곳 400mm 이상. 야, 어떻게 이런 예보를 할 수 있나 이랬는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 하루에 강릉에서 870.5mm가 왔습니다. 예. 1년에 1200에서 1400mm 비가 오는데 하루에 870.5.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8월 8일, 9일도 많은 곳 뭐 300mm 이상 비 온다고 예상했는데 그 하루에 140mm 비가 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관측값들이 나타나는데 이 태풍 11호도 과거와 유사한 태풍을 아까 거론을 했는데 그때 나타났던 그런 그 강우량이나 그 강한 풍속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강풍 피해도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03년 태풍 매미 때가 우리나라를 관측한 풍속 중에 초속 60m였습니다. 이번에 역시 그에 못지않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어떤 자연 현상이라는 건 예상이 이 정도 위험하다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극값을 기록하는 경우가 지난 그 8월에 있었고요. 이번 태풍 흰남노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도 그 심각 단계로 이렇게 격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뭐 지난 폭우, 이제 여름에 이제 폭우가 있었죠. 여름에 이제 폭우로 피해 입은 곳들이 이제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자, 이번 태풍이 약간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비라는 거는 좀 지역마다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영호남 지역 바닷가라든지 강원도 이런 해안가 같은 경우는 그 선박을 결속을 좀 잘 하셔서 선박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예방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양식업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해일이 그 바닷물이 닥치게 되면 양식 어류나 이런 것들이 폐사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좀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도심지 지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판이나 돌출물이 떨어지는 행위 이런 걸로 인해서 행인이 다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더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수확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름 내 우리 그 고생하신 그 농사 결과물이 정말 다 떨어지고 썩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배수로라든지 하우스의 어떤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하시고는 계실 겁니다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이제 비 피해가 많았잖아요. 뭐 서울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폭우 피해를 받았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한창 복구 작업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처난 곳을 또 때리는 그런 결과일 텐데 아직 시기적으로도 복구가 다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부산의 해일 피해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 태풍이 왔을 때는 나타날 수 있는 건 다 나타날 겁니다. 우선 뭐 태풍의 기본인 강풍, 폭우. 그다음에 950 헥토파스칼 정도의 낮은 기압이 바다 위를 지나게 되면
공기가 가볍다는 얘기거든요. 고기압이 아니고 저기압이니까.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또 강한 바람이 닥치게 되면 이게 월파. 그래서 네. 절대 바닷가 나가면 안 됩니다. 파도가 막 높다고 멋있다고 사진 찍는다고 나가시는 분들인데 절대 네. 위험하고요. 그래서 강풍, 폭우, 해일, 해수면 상승, 또 만조 시간. 바닷물이 높을 때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빠지지 예. 못해서 해안가 침수, 이런 복합적인 그 위험 현상들이 네. 나타나서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재산 피해는 어떻게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더라도 소중한 인명 피해 없도록 그 주의사항들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인명 피해 줄이는 게 가장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농작물이야 예. 떨어지면 다시 키우면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건물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되는데 네. 인명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자, 인명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특히 이제 어쨌든 이제 폭우와 태풍은 오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 왔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갔을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게 되면 정전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히 발생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무리하게 이 전원을 넣는다든지 이러게 되면 감전 사고라든지 그렇죠. 전자제품이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말리고 건조한 다음에 전원을 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인명 피해 부분인데 이제 고립이 되거나 예. 이래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고립되거나 이렇게 되면 당황을 하게 그렇죠. 되고 빨리 무리한 어떤 행동이 따르게 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이런 고립이라는 됐을 때는 이제 고립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네. 도심지에 있을 수도 있고 산간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좀 침착하게 좀 가능한 높은 곳 주변 그 고립됨보다 가능한 높은 곳으로 피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예. 무리한 어떤 대피, 탈출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구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힘남로의 경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해볼게요. 네.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서 서진하고 있다가 일본 네. 오키나와에 상륙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엔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네, 네.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건데 네. 다시 한번 진로를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의 진로, 흰남노의 예. 발음이 좀 이게 이상한데요. 흰남노의 그 특징이 이상한 그 진로를 밟고 왔거든요. 통상 저희도에서 북위 한 예. 20도 부근에서 필리핀 동쪽 발생해서 중국이나 대만을 향해서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예. 일본으로 가거나 우리나라로 오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높은 그 위도에서 발생, 북위 한 27도, 예. 동경 한 150도, 상당히 동쪽 치우치고 북쪽에 치우쳐서 발생을 해서 그쪽으로 쭉 가면 이제 바로 일본 동쪽인데 예. 그러지 않고 꼭 거꾸로 그 진행을 했거든요. 서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필리핀 쪽으로. 예. 그러다가 이제 티베트 고기압이 중국 대륙에 버티고 있으니까 당연히 방향을 틀 수밖에요. 틀고 나서 한 2, 3일 동안 거의 제자리, 느린 걸음을 예. 하다가 이제 오늘 한 지금 진행 방향이 진행 속도가 시속 한 2km 정도 되니까 정상적인 속도로 오고 있는데 오늘 낮 동안은 힘을 얻어서 기압도 떨어지고 예. 강도도 강해질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오후와 내일 맞이할 텐데 진로가 특이했고 지금 발생해서 오늘까지 한 9일째거든요. 지난 네. 28일 날 발생해서 이 지난 그 바닷물이 굉장히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예. 31도. 그러면 이제 뭐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 따뜻한 수증기거든요. 자, 그걸 마음껏 머금고 왔기 예. 때문에 그런 이상 진로를 택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긴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제 관통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서해로 와서 뭐 서울을 관통한다거나 이제 이런 의미의 관통은 아니고요. 네. 경남 남해안 어딘가를 상륙을 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관통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 경남 쪽을 스쳐서 지나갈 것이다. 만약에 이제 바다 위를 지나다가 그 내륙에 상륙을 하게 되면 예. 통상 이제 거칠 것 없는 바다를 지나다가 마찰력 있는 뭐 산이 있고 예. 땅에 오기 때문에 이제 약간 태풍은 약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태풍이니까 그 상륙한 뒤에 한 6시간, 10시간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